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스위밍조이의 조이입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소개하자면 전 영어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영어 공부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최근에 집을 샀어요. 집을 사면서 느꼈던 점이랑 배웠던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어 공부 관련된 주제는 아니지만 뭔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피스텔 구매하기 A to Z라는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첫 번째 제가 왜 오피스텔을 샀는지 이유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피스텔 매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봤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네 번째로 대출에 있어서 어떤 것들 좀 주의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집 살 때 드는 모든 비용들을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엄청 좀 제 나름대로 힘들었고 챌린징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심리적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것들을 좀 배웠는지까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는 이제 저와 같은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집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20대, 30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고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왜 오피스텔을 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집을 산다고 하면은 보통 아파트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 상승, 그러니까 투자재로서의 가치도 높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자식을 낳고 키운다고 했을 때도 당연히 아파트에서 키우면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다들 아파트를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맨 처음에는 아파트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모아놓은 시드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살고 싶은 동네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강남권이 좀 제 생활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IT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뭐 미팅 같은 것도 많고 강남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했었어가지고 저는 여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시드머니가 없어서 정말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경기도 이런 데로 가야 되고, 그쪽으로 간다고 해도 이제 집값이 최소 6억에서 7억 이상이고, 그런 것들도 20년 된 구축이고 아니면 막 언덕길에 있고 이런 것들인데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제가 대출을 좀 더 많이 내게 되면 이자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는데 결국은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도 살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니다, 그냥 나 혼자서 즐겁게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오피스텔은 사지 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뭐 가격 방어에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가 팔고 싶을 때 잘 안 팔릴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보다는 결국은 가격 상승이 적다 보니까 뭔가 투자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다들 오피스텔을 사지 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그거에 너무 동의를 하지만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오피스텔을 구매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런 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고를 때도 좀 여러 가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피스텔의 매물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매를 했는지를 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일단 오피스텔 구매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오피스텔 수요 같은 경우에는 1, 2인 가구들이 많고 뭐 커플이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자리, 교통권, 생활권이 겹치는지, 이거를 기준으로 저는 매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직장 생활하는 1인 가구들한테 수요가 많은 형태의 가구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게 직주 근접인지, 그리고 교통이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1, 2인 가구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 기준으로 보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강남권에 출퇴근을 뭐 하진 않지만 재택이라서 그 강남권으로 가는 게 가깝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남부터미널 바로 근처라서 편할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한강이랑 진짜 가깝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가 서초 쪽이라서 여기서 남부터미널에서 3호선 타고 지하철 한 두세 정거장만 가면 반포랑 잠원, 한강까지 갈 수 있어서 러닝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정말 딱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이런 곳들 좀 어떤 곳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아니 뭐 강남은 뭐 말씀드릴 것도 없죠. 강남에 워낙 많은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수요가 언제든 있을 것 같은 곳 1번 강남이고요. 그리고 뭐 서초도 괜찮고 송파, 여의도, 용산, 마포, 성동 이런 곳까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도 정자 쪽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거기는 실제로 거주하고자 하는 니즈도 많은 동네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괜찮고, 그리고 이 지역 중에서도 얼마나 역에서 가까운지, 그리고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 세부사항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원룸에서 살다가 원룸에서 사는 게 좀 너무 좁다, 내가 이제 짐들이 늘어나는데 그게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크기가 투룸인 곳,
그래서 최소 실평수가 13평 이상인 곳으로 기준으로 봤었고, 그래서 저 지금 거실이랑 방 2개 있는데 혼자 살기에는 꽤나 쾌적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서 오피스텔 매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오피스텔 사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집 살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그 호갱노노 앱을 다운받아서 집 가격들을 살펴봤어요, 동네별로. 근데 그때 살펴보고 깨달은 게 난 아파트는 못 사겠다. 그렇게 이자를 많이 내면서 내가 서울 외곽 변두리에 가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네이버 부동산을 활용을 했는데 저는 꽤 뚜렷했어요. 제가 여기를 좀 눈여겨본 동네거든요. 왜냐면 제가 강남에 출퇴근을 하고 이제 낙성대에서 살았었는데 걷는 걸 좋아해서 맨날 그 강남에서 낙성대까지 몇 번씩 걸어 다녔거든요, 날씨 좋을 때마다. 그럼 여기 서초 이렇게 지나가면은 되게 동네가 조용한 거예요. 강남 근처인데도 되게 그 레지덴셜 에리아라고 하죠. 좀 거주지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여기는 진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볼 때도 저는 서초로 찍어가지고 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수 기준으로 해서 몇 군데 보고 이제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집을 봤는데, 저 한 번만에 이 집을 보고, 이게 제가 본 첫 번째 집이에요. 근데 보자마자 여기 깔끔하고 너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결정을 내렸고, 결정 내리자마자 가계약금을 붙였고, 그 다음에 계약 언제 작성할지 날짜를 정해가지고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 같은 건 부동산에서 잘 안내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 작성하는 날에 계약금이랑 부동산 중개비를 다 치렀는데, 계약금 같은 경우도 제가 구매할 집에 한 10% 정도를 내다 보니까 이게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천 단위로 결국 계약금을 내야 돼서 이 금액도 꽤나 크다라는 걸 느꼈고, 부동산 중개비도 제가 산 집의 0.5%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돈이 꽤 크다라는 거를 계약서 작성하면서도 느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산 오피스텔에서 다른 분이 전세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약 작성하고 나서도 한 몇 달 있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몇 달 들어오는 텀 동안에도 돈을 좀 더 모아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고, 이제 부동산 중개비랑 계약금까지 작성을 하고 이제 이 집은 진짜 내 집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몇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출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잔금 치르기 한 달 전쯤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산 게 작년 한 8월인가인데 지금 입주한 게 올해 4월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잊고 살다가 한 2월 달부터 다시 이제 대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오피스텔 구매 대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으로 뭐 등록을 할 수 있고 업무시설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좀 용도 변경을 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대출받을 때 분류는 주택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텔 대출도 나라에서 해주는 게 있는데, 제가 구매한 오피스텔 가격 같은 경우 그것 좀 이상이라서 결국 그 저금리 나라 대출도 안 됐었고, 그래서 시중에 있는 상가 대출 이런 것들로 같이 알아봤었고, 이게 결국은 주담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주담대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은행마다 또 상품이 다 달라서 저는 진짜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다 알아봤었거든요. 거의 은행을 진짜 6, 7번 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제가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은행에서 금리가 좀 제일 괜찮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게 됐는데요. 여러분, 대출 심사 받을 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그 대출 심사 받을 때 내 신용 점수랑 대출 실행하는,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는 내가 집을 다 사는 그 날에 신용 점수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대출 심사를 받을 때 만약에 다른 대출을 받고 싶다 하면은 미리 좀 받아놔야지 이 신용 점수가 변동이 안 돼서 대출 실행할 때 이슈가 없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대출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는 여기가 서초보다 보니까 무슨 투자 과열 지역 이런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LTV가 4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출 받을 때 집 가격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금액 기준으로 담보대출이 나오는 건데, 그거에 아무리 받아도 전 40%라서 캡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제가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해도 이 금액에서, 평가 금액에서 40%밖에 못 받으니까 아쉽게 대출을 많이 받지 못했고, 뭐 이자가 적으니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라 정책 같은 것들도 좀 신경을 써서 대출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잔금 치르는 거. 잔금 치르는 게 진짜 전 제일 빡셌거든요. 대출 플러스 잔금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5번째 주제랑 연관이 좀 되는데, 집 살 때 드는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잔금만 치르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 말고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세금인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꽤나 비쌉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보통 1%에서 3% 정도 되는데 오피스텔 4.6%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거의 진짜 세금만 해도 천 단위가 넘어갔어가지고 세금도 진짜 빡셌고, 그리고 이거 세금 낼 때 법무사를 통해가지고 내고, 그 등기 같은 것도 법무사가 처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법무사 비용이 따로 있었고, 제가 쭉 들었던 비용 나열해 드릴게요. 그 잔금 말고 법무사 비용이랑 세금,
진짜 장난 아니었고, 그리고 도배 비용. 제가 도배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배 비용도 생각하셔야 되고, 청소 비용. 입주 청소 전 하고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다른 분이 좀 오래 사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입주 청소 비용이랑, 그리고 이사 옮겨주시는 거, 이사 비용, 반포장으로 이사 왔는데 이 비용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구, 뭐 냉장고, 세탁기 정도는 있는데 나머지 가구는 제가 다 사가지고 가구 비용도 꽤나 들었었고, 그리고 블라인드. 지금 뒤에 커튼 보이시죠? 아니, 집에 왔는데 블라인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옆에 있는 집에서 저 다 볼 수 있어서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다른 걸로 써놓고 잠자고 이랬는데, 그래서 블라인드 비용도 들었고, 그리고 공인중개 비용도 저는 추가로 더 들었던 게, 제가 원래 다른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청소하고 도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잔금 치르는 날에 바로 여기를 못 들어. 잔금 치르고 나서 며칠 뒤에 도배 끝나고 청소 끝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 월세 살던 집에 묶여있던 보증금도 그때 묶여있어서 잔금 치를 때 결국 몇 천만 원 정도를 더 융통하지 못해서 좀 더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원래 나가기로 했던 날짜보다 좀 더 빠르게 나왔거든요. 저는 여기 빨리 입주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계약 일자보다 빨리 나와서 거기 집 새 놓는 거에도 부동산 비용을 저는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돈이 엄청 많이 깨졌어요. 여러분들도 집 살 때 이런 항목들이 필요하다? 이런 항목들을 생각을 해놓고 좀 재정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저는 진짜 이 잔금 마련하는데 하나하나 막 터지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비용들이 발생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좀 미리 고려하셔서 저보다 멘탈이 덜 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식을 팔고 이제 잔금을 마련을 했는데, 마침 또 이스라엘 전쟁이 터져가지고 진짜 손해 많이 보고 팔았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들이었어서 뭐 양도소득세 안 낸다 생각하고 팔긴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큰일 치르실 일 있으면 미리미리 주식에 있는 돈은 빼두시는 게 좀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유자금 만들기,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상치도 못한 비용들이 계속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친구들한테 몇백만 원 정도 좀 빌려가지고 잔금 치르는 날 그 며칠 동안 좀 여유 있게 돈을 가지고 있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심리적 부담감인데, 제가 지금 영상에서는 이미 다 끝난 일이라서, 그리고 이사하고 나서 이제 좀 뭔가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행복하니까 다 잊어서 이렇게 평온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잔금 치르기 전에 진짜 세미 우울증 걸린 것처럼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최근 몇 년간 중에 제일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이게 처음 겪는 일이고 큰 돈을 뭔가 제가 굴려본 적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 뭔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계속 생기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거를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때 좀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저는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 친구들한테 얘기하기에는 뭔가 그것도 겪어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좀 더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멘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뭐 괜찮다, 그냥 뭐 다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되게 마음이 안정이 됐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진짜 잔금 치르기 전날 너무 힘들어서 친한 언니한테 전화해서 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언니, 제가 돈을 이렇게 마련을 하는데 뭐 이런 대출도 어렵고 뭐 이런 것도 어렵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했더니 조금 많이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들 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인생이 살기 쉽다라는 걸 이렇게 힘든 일 겪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느꼈고, 그래서 인간관계 잘 쌓자라는 게 저의 교훈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하기에 놓쳤는데, 그리고 그 주택담보대출 말고 다른 대출 받을 때 전 약관대출도 받았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내놨던 돈들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 건데, 보험비 냈던 거나 청약통장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자 낮게 해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지하는 것보다 이게 싸서 저는 이런 식으로 돈을 좀 융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제가 오피스텔 사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은 한 6가지 단계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이 집 빨리 뭐 만족하고 살고 있긴 하지만 빚 갚고 다른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라는 목표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내 집 마련하셔가지고 행복하게 주거를 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시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